이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김광수 예비후보의 제주교육 미래비전 발표 기자회견과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을 듣고 이야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 안 좋은데 정말 이렇게 오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내놓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드려서 이게 이제 맨 뒷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맨 뒷장이고 예로는 샘플로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제돼서 앞으로 5개에서 7개 정도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앞에 10대 공약이 한 50여 개, 60개 좀 안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불필요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함축되어질 겁니다. 다르게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부터 배경문을 잠깐만 읽고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입니다. 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해주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핵심 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핵심 공약 5가지를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기는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해할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런 자료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제주교육, 돌담형 제주교육, 미래를 선도할 고교체제 개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형 교육 강화 등 핵심 5대 공약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충실하게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5가지 공약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중원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김광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표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알맞게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사고와 불통의 행정으로는 결코 제주교육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주교육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변화의 반입니다. 유언의 불길처럼 변화의 기운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저 김광수, 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면 제주교육은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김광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보고 더 듣고 더 행동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제주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10개 핵심 과제, 56개 실천 과제, 이 중에서 기자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을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5번째,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해갖고 이렇게 쭉 돼 있고, 노트북 제공 중1부터라고 돼 재원 조달이 교육청 자체 예산인데 대강 어느 정도 될 거고, 교육청 자체 예산만 될 건지 아니면 도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건지. 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의원 생활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감 도전 등등 하면서 제주도 교육청 예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충 잘 아시겠지만 중앙전입군 80% 정도, 그다음 부호전입군 20% 정도로 해서 교육청 예산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을 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얼마 꽤 큰 돈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집중해서 그 예산을 한번 그 해마다 이제 발표되는 걸 보니까 항상 순중액이 중앙 순중액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16이 심지어는 뭐 16%까지 가는 해도 있습니다. 제주교육청 예산을 약 1조 3천억 정도로 본다면 16%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순중과 그다음 그 불용액, 아마 여기 기자분들 아마 예산서 보면 그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겁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배분이 문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금 교육감께서는 주로 이렇게 뭡니까 돈 가지고 베푸는 그쪽에 많은 이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그 참 누구 만났다나 아직도 교실에 비가 새고 있는데 뭐 현금 지원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조정해서 쓴다면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 생각입니다. 개인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제가 노트북을 사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주춤주춤 했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 기념으로 이거를 사주면 아이들이 고3까지 자기 스펙과 자기 학습과 자기 미래가 이 노트북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최소한도 노트북은 거의 메모지 쓰듯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용기를 내고 이 공약을 여기다 쓰게 됐고 재원은 1인당 150만 원짜리를 하나 사준다고 150만 원 정도면 요즘은 초등학교는 충분하다고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고급으로 사도 쌀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20억입니다. 1년에 6,000명 기준해가지고 12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이제 상상을 하면 이 사업은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냈더니 우리 집에서 우리 둘째 놈이 작은 놈이 아빠 이거 초등학생도 사주면 더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들은 어떡할 겁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사주죠. 돈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 입학 기념으로 쭉 사준다면 얘네들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최소한 중학교 이상은 다 노트북을 갖게 됩니다. 아이패드 쪽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대부분 그거는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했던 게 누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거 좀 게임만 할 텐데 그거 사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해야 하고요. 문제는 게임의 질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 요즘은 컴퓨터에 다 돼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공약을 내놓게 됐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봐서 끝까지 다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평준화고 입학정원을 75%까지 확대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사실상 학교를 평준화도를 4-5개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밑에 학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늘리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년 내에 가능할 건지 그리고 만약 평준화고를 75% 늘리면 사실상 평준화고 해체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면 교부채는 아예 뒤엎다는 건지 75%를 저는 맥시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주도 교육은 일반고로 가는 게 방향이 맞습니다.
저는 이걸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물론 특성화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성화고는 나름대로 특성화고는 살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학급 학생 수 정원 축소 등등 감안한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 앞서서 이거에 앞서서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걸 쓰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읍면지역 소재 학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없이 이 분야는 이를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에서 일반 학교이면서 평준화 대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게 평준화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학부모들이 불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뭐 초기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뭐 교사 교류라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가야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학교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우리 기자님들이 어느 학교라는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분명 나는 일반고를 다니는데 내신 평준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자존감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해서 최소한도 제주도내에는 이런 학생들을 없애자, 이런 학생들을 없게 하자. 그렇게 돼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대상 보니까 70에서 75% 사이입니다. 그래서 75%까지는 좀 제가 과대한 표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지만 70% 상향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마 저 지금 평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고를 일반계로 다 하면 되는 건데 평준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평준화란 말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어차피 지금 내신 선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고등학교 일반고로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특성화고는 존재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75% 하면 누가 특성 읍면지역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꾸로. 그래도 나머지 한 30% 학생들은 가야죠. 이게.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예.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 평준화 보고 그 학생 대접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 75% 제주시 동지역 다 먹다 풀어버리면 특성화고로 가는 사람도 자존감이 낮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스템은 평준화고와 특성화고 시스템을 서로 이렇게 이2 트랙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 후보님께서 지금 기자님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여기 75%는 일반고 지원 학생의 75%입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학생의 75%를 오해로 생각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객시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동지역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상 50%가 지금 내신 성적으로 성적에 따라 다른데 75% 내린다 치면 지금 50%가 아니죠. 지금 거의 60% 이상 나오고 있을 겁니다. 50% 내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계급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 75% 이렇게 보시면 얘기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지금 성적도 학교가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학교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는 성적으로 해체로 가도 되겠습니다. 해체는 아니죠. 해체 언젠가는 해체되겠죠. 언젠가는 미래에는 해체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많은데 뭐 지금 해체란 말을 쓰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예. 교육 공무직 각종 수행하면서 급여 전국 상위 수준으로 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월급 받는 수준은 아시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현 교육감도 이걸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훨씬 저보다 지금 교육감, 지난 교육감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포퓰리즘 공략이 아닌가. 뭐 포퓰리즘으로 봐도 좋습니다.
얼른 전다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급료를 올려야 됩니다. 왜? 4인 가족 가장으로 볼 때 이렇게 받은 월급이나 저렇게 받은 월급이나 차이가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기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정규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급료 부분, 수당 부분은 전국 1등은 아니어도 2등까지는 채워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 뭐 질문 같은데요. 그 바로 전에 교육감 그러니까 예. 그 교육감님도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짓겠다 이렇게 하고 선거맞아갖고 지금 학교 짓겠다는 게 공약이 보물처럼 터져지고 있는데 예산 마련 만약에 교육감 되시면은 뭐 예산 마련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제 구상을 이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술체육보는 탐나교육원에 짓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부지 걱정이 없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 다 까발리고 각오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제주구 여중여고 시설 이게 또 핵심 아닙니까? 이거는 제주고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고가 원하는 뭐 일반교육 전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신제주 지역에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만 지어서 학교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겠다 말만 할 겁니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용단이 필요합니다. 각진 서부중학교는 어떻게 하세요? 8년이 지나도 지금 서부중학교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외도 쪽 계신 분들 이게 더 이상 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육감의 어떤 그 생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 주고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정말 그 몇 장씩 각오하고 제대로 사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해결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부지 해결됐나요? 충분하지 않지만 해결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뭐또 심의 딱 끝나니까 공사가 예단되지 않아서 야간 공사 못하죠, 주말 공사 못하죠. 한 2년 이상 걸린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설계, 그 다음 뭐 입찰입니까? 이런 것까지 앞으로 4년 걸린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같은 서부중학교 같은 예. 경우는 교육청에서 말만 그렇게 보도자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송창권 의원이 거의 다 주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욕먹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냐. 지역구원이 나선다 식으로 돼 있어갖고 제가 이제 누구 중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저는 뭐 말씀을 얘기를 좀 이제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결론적으로 봐서 서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아직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뭐 말은 몇 년도에 개교했다. 어떻게 개교할 겁니다. 가금을 지어서 개교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되긴 되겠죠. 언젠가는. 하나 저 같으면 뭐 거의 이건 그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8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시절에 그 뭡니까 돈을 저축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다시 지난번 교육감 때 지난 4년 전에 교육감 공약으로 해서 공소리를 쳤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공약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 풀어놔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15일까지는 제가 다니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자분들이 이 어떤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 드리고 우리 제주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